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백은선이라고 하고요. 시를 쓴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 4권의 시집 그리고 1권의 산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골몰했던 시집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절망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등단했을 때는 굉장히 자의식도 강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져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인 같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를 쓸 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쓴다기보다는 좀 운동하듯이 꾸준히 매일매일 쓰고 내 언어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에 좀 더 골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쓸 때는 약간 마뜩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괴로움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책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고 벌어지게 된 일들도 있고 조금 더 제 글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청탁도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어서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가끔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쓰고 싶었던 시를 쓰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다 쓰고 나서 읽어볼 때 마음에 흡족한 기분이 들 때, 그래도 제가 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아주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먹고 이제 육아도 하고 하면서 조금 성격이 둥그러진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되게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들끓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담담하게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 포즈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있다는 걸 느낄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자리에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혹된 자는 굽은 등을 갖게 마련이니까요. 심장이 있던 자리에 한 마리 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날아와 둥지를 틀더니 나가지 않아서 쫓아내려 애를 쓰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 이제는 이국의 유일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때로 삶이 아닌 죽음에 육박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채 살 수 있었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봄은 그토록 서늘하기에 유리처럼 빛날 수 있다고. 제가 시를 쓸 때 항상 뭔가를 감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시를 쓰는 경우도 많고, 좀 현실에 있지 않은 정황이나 인물들을 끌어와서 쓰기도 하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시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솔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시가 육박해 들어오는 지점이 있다는 칭찬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그 세계에 벌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응시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불편함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선정한 시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가장 아끼는 시, 그런 가장 내밀한 시들을 위주로 골랐고,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집에서 혼자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직접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벽에다 대고 말을 하거나 누가 내 시를 읽는다라는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많은 눈을 마주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 꿈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지만 저는 계속 시를 쓰는 게 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면서 써나가는 것.